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단원 3단원 진도를 나갈 거고요. 대단원 3단원은 세포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이 있는 세포 호흡과 광합성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과 광합성 이 단원은 다시 중단원, 세포 호흡, 그리고 발효, 광합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세포 호흡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73쪽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세포 호흡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일단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포 호흡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인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는 앞 단원에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면 될 텐데, 일단 미토콘드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막이 이중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바깥쪽을 둘러싸는 이 외막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꾸불꾸불 접혀져 있는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내막을 경계로 내막의 안쪽 부분을 기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효소 단원 할 때도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로서 기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기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효소의 반응물인 기질과 다른 단어라는 거를 좀 구분을 해주세요. 원래는 이 영어 단어가 달라요. 얘는 substrate고 얘는 matrix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원래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 내막 안쪽 공간을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내막의 바깥 공간, 그러니까 내막과 이 외막 사이의 공간은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여기는 뭐 따로 뭐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사이 공간이라고만 합니다. 막 사이 공간. 자, 근데 이 기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세포 호흡과 관련된 효소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체 DNA 리보솜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DNA 리보솜은 여기 기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막이 이렇게 꾸불꾸불 접혀 있는 이 구조를 뭐라고 했었어요? 네, 그림에 크리스타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크리스타라고 하고요. 이렇게 꾸불꾸불 주름이 져 있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생명체에서 대부분 뭔가 주름이 져 있다 이러면은 대부분 표면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세포 호흡에 도움을 주느냐? 자, 교과서 7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내막 크리스탈을 좀 이렇게 확대한 그림인데 이 막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백질들은 전자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을 전자전달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ATP를 합성하는 효소, 역시 효소니까 단백질이죠. 그래서 막단백질,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뒤에서 차차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텐데,
자, 이 단어는 사실 내용의 특성상 약간 좀 화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학 분야 중에서도 세포학 그리고 생화학 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화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내용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화학이 아니라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깊은 그런 심화적인 화학 지식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에 관련된 용어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명체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생산이고요. 이때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단원에서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에너지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당들이었잖아요. 단당류. 그 단당류 중에서도 세포가 가장 기본으로 쓰고 있는 유기물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반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교과서에서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74페이지를 보시면 이 화학식이 나타나 있고요. 포도당이 C6H12O6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세포 호흡. 호흡이니까 호흡을 할 때는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네,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도 필요해요. 물론 여기 뒤에 생성물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뭐 알짜식으로 나타내면은 없앨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학식에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물이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바로 이산화탄소, 우리가 호흡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래서 세포 호흡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혈액을 통해 폐로 운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게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반응을 보시면 일단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화작용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의 이 탄소를 보세요. 탄소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로 다 쪼개지면서 산소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산화되었죠. 산화. 그래서 산소를 얻는 산화작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수소를 얻어서 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 수소 얻었으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네, 환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의 과정은 일종의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고, 이 이화 반응이라 함은 물질이 분해가 됐으니까 물질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ATP입니다. 그럼 이 ATP는 무엇이냐? 자, ATP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생명과학 1을 학습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보시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해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트리, 이거는 세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라이포스페이트, 얘는 인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을 P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달려있는 물질이다 라는 약자고요.
이 화학 구조 생김새를 보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와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당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염기, 근데 염기는 염기인데 염기 AGCT 중에 A가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 아데노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고요. 근데 차이점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 하나였죠. 근데 여기는 인산이 세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화학 결합 속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화학 결합보다 이 인산 사이의 결합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인산이 결합해 있으면 ATP이고요. 이 세 개의 인산 중에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 사이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ATP에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분해가 되면서 ADP, 여기서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다. 다이포스페이트에서 ADP이거든요. 그래서 ADP와 인산 하나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여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ATP를 합성할 때에는 이제 ADP와 인산이 결합을 하는데 이때는 합성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포도당의 에너지를 이 ATP를 합성하는 데 써서 ATP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생성된 ATP가 바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포호흡 과정은 유기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세포호흡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해당 과정, 두 번째는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교과서 7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 해당 과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세 번째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바깥에 그림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밖은 어디예요? 바로 세포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은 일어나고요. 그리고 2번, 3번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지만 그 첫 단계인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화살표가 막 NADH, FADH2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뒤에 과정을 배우면서 다시 얘기할 거고 각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각 ATP들,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포호흡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해당 과정은 여기서 해는 분해할 때 해예요.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당은 아까 처음에 포도당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첫 단계에서는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되고요. 아까 이거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 과정을 교과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아까 이제 화학식 봤듯이 탄소가 6개짜리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쪼개져서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데 여기서 이 피로부산의 화학식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뭐는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은 여기 C
3이라고 돼 있죠. 얘는 탄소 3개짜리 화합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탄소 6개짜리가 3개짜리로 쪼개졌어요. 그러면은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네,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2개로 쪼개지는 반응이 해당 과정이고요. 자, 이 해당 과정에서 중간에 피루부산 말고도 생성되는 물질이 여기 ATP, ATP 에너지죠. ATP가 2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NADH와 H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2가지 중에 ATP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 해당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 방식을 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세포에서 ATP가 생성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질 수준 인산화고요. 나머지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세포 과정의 3번째 단계 산화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는 이따가 이 다음 과정을 할 때 배울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교과서 7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에 효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에 결합하는 반응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댔어요? 네, 기질이죠. 자, 기질에 인산기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물, 즉 효소에 결합하는 반응물이니까 기질이죠. 그래서 이 기질에서 인산기를 떼어다가 ADP에다가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산기를 전이한 효소인 거죠. 그래서 인산기를 갖다 붙여주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네, ATP가 됐죠. 그리고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효소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원에서 우리가 효소와 기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 ATP를 이렇게 효소가 기질에 결합해 있는 인산기를 ADP로 전달해서 ATP로 생성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ATP를 만드는 방식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까 그 봤던 ATP 2개는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NADH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거를 보셨는데, 자,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아마 앞에 효소 단원 할 때 막 NAD 플러스 FAD 플러스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어요. 자, 앞에 단원에서 뭐 할 때 나왔었냐면은요,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조효소입니다. 자, 조효소는 이제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효소작용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 이 조효소는 어떤 효소를 도와주느냐? 여기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효소를 도와줘요. 근데 이 탈수소 효소 뭐 하는 애인지 이름에 딱 나와 있죠.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예요. 근데 수소를 떼어내면은 수소를 잃는 거니까 뭐예요? 산화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림에 있는 물질들은 예시로 나오는 거니까 뭐 따로 여러분 필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요,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수소를 잃었으니까 즉 산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소 2개가 이렇게 있던 게 떨어져 나와서 얘는 이렇게 남고 수소가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산화 반응은 항상 짝꿍으로 환원 반응도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수소를 잃었으면 누군가는 수소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화 환원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 수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효소인 NAD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소에 이제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가 수소 이온 양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 2개하고 수소 이온 하나하고 결합해서 NADH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 하나는 이렇게 따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이 수소를 받아주는 역할,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또 ATP를 생산하는 데 쓰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NAD 플러스가 탈수소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조효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해당 과정은 처음에 포도당에서 시작을 하죠. 자, 포도당이 맨 마지막 보세요. 피로부산 두 분자가 될 텐데, 여러분 막 이렇게 화학 과정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막 하나하나 이게가 뭐고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포도당에 일단 제일 먼저 ATP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세포호흡 과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해당 과정에는 에너지를 오히려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처음은 ATP를 소모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ATP에 인산이 이제 포도당과 결합해서 이제 과당 2인산, 인산을 두 개나 달고 있는 과당 2인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ATP가 갖고 있던 화학결합 에너지가 여기 포도당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처음에 포도당보다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과당 2인산을 쪼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쪼개서 이제 피로부산 두 분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은 각각 탈수소 효소가 작용해서 수소를 떼어내죠. 그리고 그 수소를 받아서 NADH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쪼개진 게 두 개니까 각각 하나씩 두 개의 NADH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가 각각 두 개씩 생겨요. 그래서 4ATP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ATP가 생성되는 단계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ATP를 소모하는 단계와 ATP를 생성되는 단계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ATP 생성 단계는 보시면은 두 개 해가지고 네 개의 ATP가 생겼죠. 근데 처음에 ATP 소모 단계에서 ATP 두 개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ATP를 생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을 아까 앞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포도당 한 분자가 두 개의 피로부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개의 ATP가 생겨요. 물론 이 두 개의 ATP는 처음에 두 개를 쓰고 네 개를 만들어낸 두 개의 ATP라고 하는 점, 그 과정 보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각각 탈수소 효소가 작용해서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된다. 자, 이렇게 해당 과정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해당 과정을 쭉 봤는데 이 과정의 중간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렇게 화학식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당 과정에는 산소가 소비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호흡의 생성물인 이산화탄소 역시 이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과정을 쭉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막, 내막, 이중막 구조고요. 내막 안쪽은 기질이라고 부르고 이 막이 꾸불꾸불 접혀 있는 건 크리스타라고 한다 얘기했고요.
세포호흡 과정은 세 가지 단계,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하나가 피로부산 두 개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NADH 두 개와 ATP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내용이고요. 다음 수업은 이 해당 과정의 다음 단계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